자, 전 시간부터 우리가 기후변화의 자연적 요인, 원인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내인과 외인이 있다고 했죠. 그 중에서 이제 내인은 공부했고, 외인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두 가지, 즉 계절변화의 원인, 그 다음에 지구 공전 궤도인 타원 궤도가 가지고 있는 성질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뭐를 하겠다. 실제로 그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자 이거죠. 뭐죠? 외인에 대해서. 자, 외인 첫 번째가 뭐냐면은요, 세차 운동이에요. 지구 기후 변화의 외인, 즉 천문학적 원인이죠. 세차 운동이에요. 첫 번째가. 자, 세차 운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자, 지금 이게 공전궤도라고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태양이 지구가 어디 있어요? 지구가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태양계를 공전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자전축이 어떻게 돼 있어요? 공전궤도면에 대해서 이게 수직인 선분이라고 해볼게요. 수직인 선분이라고 해볼게요. 어떻게 돼 있다고요?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자전축이 이렇게 몇 도? 23.5도 경사져 있는 거죠. 자, 경사져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위치는 뭐가 되는 거예요? 북반구 기준으로 해서 겨울이 되는 거고요. 이 위치는 북반구 기준으로 해서 여름이 된다는 거. 조금 아까 공부했죠? 자, 그리고 얘가 지금 뭐예요? 태양과의 거리가 가깝죠? 이 근일점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근일점이 북반구 기준 겨울이고요. 얘는 뭐가 돼요? 원일점이 되는 거죠? 원일점이 북반구 기준은 여름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맞습니까? 자, 그래요. 자, 그런데 세차 운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 이게 지금 공전궤도면에 대해서 이렇게 수직인 축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자전축이죠. 근데 이 자전축이 어떻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공전궤도면에 대해서 이 수직인 축 주위를 회전을 해요. 요렇게 회전을 합니다. 요렇게 회전을 해요. 자, 여러분들 요렇게 돌아가니까 이거 무슨 방향이죠? 그렇죠. 시계 방향이에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지구 자전축이요. 지구 자전축이 공전궤도면에 대해서 수직인 축이 있죠? 이 축 주위를 회전을 해요. 무슨 방향으로?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합니다. 다시 한번 이쪽 그림에 해볼게요. 자, 자전축이 지금 이렇게 있는데 이 자전축이 어떻게 된다? 공전궤도면에 대해서 수직인 축이 있죠? 그 축 주위를 회전을 해요. 무슨 방향으로 회전해요? 이와 같이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운동을 합니다. 자, 이러한 운동을 우리가 뭐라고 해요? 세차 운동이라고 하고요. 세차 운동의 주기는 얼마냐면 26,000년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주기의 절반이요. 얼마입니까? 13,000년이에요. 13,000년 후가 되면 이 상태에서 180도를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에 와 있는 거예요. 자전축이 이쪽으로 이렇게 경사져 있는 거죠. 뭐 이 그림으로 보면 이쪽으로 이렇게 경사져 있게 되는 거죠. 자, 이게 13,000년 후라고 해도 되고 13,000년 전이라고 해도 돼요. 지금 이 위치인데 13,000년 전이면 여기로 가는 거잖아요. 후라고 해도 이쪽으로 가고 전이라고 해도 이쪽으로 가고. 맞습니까?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어떻게 된다? 13,000년이에요. 13,000년 전이 됐든 후가 됐든 상관이 없어요. 세차 운동 주기의 절반인 시점이죠. 그게 과거여도 되고 미래여도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북반구를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지금 여기 근일점이죠.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겨울이지만 13,000년 후로 봤을 때는 태양빛이 북반구를 수직으로 비추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이거 여름이 되는 거예요. 자, 반면에 원일점이 뭐가 되는 거예요? 원일점이 겨울이 되는 겁니다. 이해됐죠? 자, 13,000년 전이나 후에요. 자, 북반구를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근일점이 겨울에서 뭘로 바뀌어요? 여름으로 바뀌어요. 원일점은요? 여름에서 겨울로 바뀌어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지금 현재고요. 이게 현재고 이게 13,000년 전이나 후예요. 그러면 현재는 여름이 원일점인데 13,000년 전이나 후가 되면 여름이 근일점이 되죠.
현재보다 태양보다 거리가 더 가까운 여름이야. 태양 복사를 더 많이 받겠지? 더 뜨겁겠죠. 자, 여름철이 기온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반면에 겨울철은요. 지금 현재는 근일점인데 원일점으로 바뀌니까 태양과의 거리가 멀어지잖아요. 태양 복사를 적게 받겠죠? 따라서 기온이 어떻게 된다고요? 내려가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기온의 연교차. 기온 연교차라고 하는 게 뭐예요? 가장 뜨거울 때하고 가장 추울 때 차이예요. 즉 여름과 겨울의 기온 차이야. 그래서 기온의 연교차가 어떻게 된다? 기온의 연교차가 증가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연교차 증가한다는 건 뭐예요? 여름 기온이 더 높아지고 겨울 기온이 더 떨어진다 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자, 여하튼 13,000년 전 또는 후가 되면은요, 북반구는 연교차가 증가해요. 자, 반면에 남반구는 어떻게 돼요? 남반구는 지금 현재 근일점이 뭐예요? 여름이고요. 원일점이 뭐예요? 원일점이 겨울이잖아요. 그런데 13,000년 후가 되면 근일점이 뭐가 되고요? 겨울이 되고요. 원일점이 여름이 돼서 겨울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겨울은 기온이 높아지고요. 여름은 기온이 하강하니까 기온의 연교차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온의 연교차는 줄어들게 된다는 겁니다. 즉 남반구와 북반구에서 결과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반대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자, 지금은요 13,000년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전과 후가 똑같아요. 왜냐하면 180도를 돌아가는 거예요. 주기의 절반이니까. 근데 주기의 4분의 1을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러면 주기의 4분의 1이면 얼마죠? 그렇죠. 6,500년이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 방향인데 6,500년이 되면 지구 자전축은 저 뒤쪽으로 경사져 있어요. 근데 6,500년 전에는요. 그렇죠. 이 앞쪽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는 상황이 같지 않습니다. 13,000년 전과 후는 똑같이 해도 되지만 6,500년 후와 6,500년 전은 상황이 다르다는 거죠. 그런 상황도 생각을 해가면서 공부를 해놓으세요. 출제를 한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 방식으로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자, 여하튼 세차 운동은 이 정도 하고요.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요. 이제 또 무슨 변화가 있느냐? 자전축 경사예요. 자전축 경사 각의 변화입니다. 지금 현재 자전축이 경사져 있는데 몇 도 경사져 있다고 했어요? 저 23.5도 경사져 있다고 했죠? 근데 이게 절대적이지 않아요. 이 값이 변화한다는 뜻이에요. 어디에서 어디 사이로? 21.5도에서 24.5도 사이로 변화합니다. 이 변화 주기가 대략 얼마냐면요 41,000년이에요. 주기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변화 폭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만 알면 되냐면은 자전축 경사각이 커졌을 때와 작아졌을 때 기온의 연교차가 증가하느냐 감소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자, 자전축 경사각이 증가했다. 얼마라고 해볼까요? 맥시멈 24.5도가 되었다. 현재는 23.5도니까 24.5도가 되면 경사각이 증가한 거잖아요.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계절 변화가 왜 생기는 거죠? 자전축이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경사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따라서 경사각이 클수록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죠. 계절 변화가 뚜렷해지는 거예요. 계절 변화가 뚜렷해진다는 건 뭐예요? 여름과 겨울의 기온 차이가 커진다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그렇게 정리하면 끝이에요. 자, 경사각이 증가했다. 그럼 어떻게 된다? 연교차가 증가한다라고 보면 돼요. 연교차가 증가한다는 건 뭐라고요? 여름 기온이 상승한다. 겨울 기온이 하강한다는 뜻이죠. 자, 근데 아까 이 여름과 겨울 계절 변화 얘기하면서 했었잖아요. 자, 여름에 뜨거운 이유가 뭐라고요? 저 태양의 남중 고도예요. 그 다음에 또 뭐였죠? 일조 시간이었죠. 자, 여름철 기온이 상승하려면 남중 고도 높아져야 되겠죠? 일조 시간도요. 일조 시간도 길어져야 되는 거죠. 자, 반면에 겨울 기온이 떨어져야 된대요. 그러려면 남중 고도 어떻게 돼야 돼요? 낮아져야 되는 거고요. 일조 시간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짧아지게 돼야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자, 지구 자전축 경사각이 증가하면은요, 여름에는 남중 고도와 일조 시간이 길어져요. 반면에 겨울이 되면은요, 그렇죠, 남중 고도와 일조 시간이 모두 짧아진다는 거죠. 이건 누구를 기준으로 그런 거예요? 그렇죠, 남북반구 똑같은 거예요.
남반구가 됐든 북반구가 됐든 경사각이 커지면은요, 계절 변화가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교차가 증가하는 거죠. 자, 따라서 자전축 경사각이 감소했다. 21.5도가 되었다. 이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연교차가 줄어드는 거거든요. 연교차가 줄어들려면 여름 기온이 어떻게 돼야 돼요? 내려가죠. 겨울 기온이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여름 기온이 내려가려면 남중구도, 여름철 남중구도 떨어져야 되겠죠? 일조 시간 짧아져야 되는 거죠. 겨울철 기온이 올라가려면 남중구도 높아져야 되고요. 일조 시간도 길어져야 된다라는 얘기죠. 맞습니까? 이거 꼭 이렇게 같이 물어봅니다. 자전축 경사각 증가한다, 연교차 증가한다, 여름 기온 올라간다, 겨울 기온 내려간다. 이렇게까지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이 뒤에 걸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여름철 남중고도 증가, 일조 시간 증가. 이렇게 답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다 뜯어서 얘기할 줄 알아야 돼요. 남북반구가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도 놓치면 안 됩니다. 이제 마지막이네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요. 지구 공전 궤도의 이심률 변화입니다. 이심률. 자, 지구 공전 궤도는요. 타원 궤도이긴 한데 거의 원에 가까워요. 자, 근데 이 지구 공전 궤도가 찌그러진 정도 이심률도 일정하지가 않아요. 어떻게 변하냐면요. 0.005에서 0.058 사이를 얼마 주기로 10만 년 주기로 변화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는요. 지구 공전 궤도의 이심률이 얼마냐면요. 0.017이에요. 거의 뭐에 가까워요? 0에 가깝죠? 즉 지구 공전 궤도를 우리가 태양계 밖에서 사진으로 찍는다면 거의 어떻게 보일 것이다. 원으로 보여질 것이다 라는 얘기죠. 근데 아무튼 간에 완벽한 원은 아니에요. 약간 찌그러져 있다라는 얘기죠.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 이심률이 변화할 때 계절은 또 어떻게 변하는지 정리해 봅시다. 이심률이 증가를 해요. 자, 여러분들 이심률 증가하면 아까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이심률이 증가하면 근일점거리 감소한다. 원일점거리 증가한다고 했죠. 자, 근데 근일점이 뭐예요? 북반구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이거 겨울이에요. 근데 겨울에 태양과의 거리가 가까워지니까 겨울 기온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높아지게 되겠네요. 자, 원일점은 여름이잖아요. 근데 여름인데 태양과의 거리가 멀어진다? 여름 기온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기온의 연교차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연교차는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건 누구 기준이에요? 이거 북반구 기준이에요. 북반구. 남반구 기준으로 한번 볼까요? 근일점과 원일점이에요. 근일점이 가까워지고 원일점이 멀어진다. 근데 지금 남반구는 근일점이 뭐예요? 이거 여름이잖아요, 여름. 자, 근일점 가까워져요? 여름철인데 가까워졌어. 거리가, 태양과의 거리가. 기온이 올라가겠네요. 자, 원일점이 남반구는 겨울이잖아요. 멀어졌어? 겨울 기온 하강하게 되는 거죠. 기온 연교차 어떻게 됩니까? 여름이 뜨거워지고 겨울이 추워졌으니까 연교차는 증가하게 된다는 거죠. 즉, 남북반구의 변화가 어때요? 반대입니다. 즉, 세차운동과 이심률 변화에 의해서는 남북반구의 기온 연교차 변화가 정반대의 결과로 나오고요. 자전축 경사의 변화는 남북반구가 어때요? 동일하다 이거죠. 그 결과물이 동일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자, 요거 기후변화의 왜인, 천문학적 원인은요, 무조건 한 문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조금 처음에는 이해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해해놓고 나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겁니다. 무조건 맞춰야 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조금 꼼꼼하게 해놓을 수 있도록 합니다. 전 시간에 조금 빡빡하게 했고 했으니까 이번 시간에는 이 정도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